필리핀의 코론 섬에는 일명 바라쿠다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지 루르위안 호수가 존재합니다. 이곳이 수많은 관광객으로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한 물인데요. 길이가 40m나 되는데도 바닥까지 그대로 비쳐 보일 정도이죠. 그런데 해당 호수에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가 무심코 발밑을 쳐다보았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깊은 물속에 검푸른 저편을 바라보는 순간 아득하게 떨어지는 기분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이 드는 것인데요. 원인은 바로 심해 공포증이죠. 심해 공포증이란 바다나 호수같이 깊은 수역 그 자체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오해하듯 거대 해양 생물이나 크립티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미지의 물속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보편적인 공포증으로서 많은 이들이 해당 증상을 약하게나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니콜라스 칼튼이 2016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진화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심해 공포증의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고대 인류에게 있어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깊은 물속이라는 불확정 요소는 가능한 회피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이것이 긴 시간에 걸쳐 세대를 뛰어넘어 유전되는 근본적인 공포로 발전했다는 것인데요. 니콜라스 칼튼의 주장처럼 실제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공포들은 대부분 생존에 직결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미나 뱀을 무서워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해 공포증과 비슷한 공포증 중에서는 미국인의 4.3%가 호소한다는 물 공포증이 존재하는데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면 익사할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이유로 추측된다고 하죠. 심해 공포증과 같은 미지의 존재가 아닌 물속의 구체적 존재를 두려워하는 공포증도 있습니다. 2015년 연구 결과 미국인의 51%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상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갈레오포비아, 즉 상어 공포증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지만 해당 공포증을 강하게 호소하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하에 각종 치료가 요구된다고 하죠. 과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습득하게 된 필수 본능이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은 기묘한 공포증이 존재하는데요. 상어와 같이 과거부터 인류의 목숨을 위협해오던 맹수가 아닌 난파선, 비행기, 표지판, 조각상 등 단순히 인간이 만든 인공조형물이 물속에 잠겨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정상적인 공포감을 느끼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일명 서브메카노포비아라고 불리는 이 공포증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실 공포증은 단순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성립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정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일부나마 나타나야만 하죠. 대상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두려움,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불안 반응, 대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하려 함, 대상과 접촉, 조화였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낌, 대상에 대한 공포가 일상생활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침,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됨, 대상에 대한 위 증상이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에서 기인하지 않음, 즉 루르위안 호수를 방문한 심해 공포증 환자가 발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현기증, 실신감, 숨막힘, 불안,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느끼며 패닉에 빠지는 것처럼 서브메카노포비아 환자는 물속에 잠긴 인공조형물을 보는 순간 동일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능한 무해한 대상에게 이토록 커다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는 서브메카노포비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하죠.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신밧드의 모험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속에 몸이 반쯤 잠겨있는 조형물들에서 느껴지는 막연한 공포가 서브메카노포비아의 근본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고 있는 서브메카노포비아에는 상징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하죠. 195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이크필드에서 테마파크 플레저 아일랜드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북동부에 디즈니랜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었던 플레저 아일랜드의 백미는 미국 문학의 최고봉이라 꼽히는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거대한 흰색 향유고래 모비딕의 애니메트로닉스였는데요. 압도적인 크기를 지닌 모비딕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뿜어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물론 모든 이들이 모비딕을 보고 감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브 메카노포비아를 지닌 이들은 아주 커다란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안쪽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모비딕의 머리에 뚫어놓은 구멍들이 녹슬기 시작하자 그 위력은 배가 되었죠. 점점 흉물스러워지는 모비딕에 더불어 플레저 아일랜드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테마파크가 위치한 곳에 겨울철이 몹시나 혹독한 추위를 자랑했다는 건데요. 모비딕을 포함한 여러 볼거리에 더불어 보트 타기 등의 어트랙션이 겨울만 되면 얼어붙어 운영이 불가능해졌죠. 이는 플레저 아일랜드의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결국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1965년에 테마파크는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방치된 모비딕은 자연스럽게 서브 메카노포비아의 가장 유명한 사례이자 기념비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수십 미터 부근에 모비딕이 가라앉게 되자 이를 탐사할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한 플레저 아일랜드에 방문할 정도였죠. 한편 모비딕과 같은 인공 조형물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거 인류가 겪었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공포증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습득한 본능이 과도하게 발현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사례가 맞아떨어지는데 서브 메카노포비아만을 굳이 반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인류는 생물이지만 생물이 아닌 무언가를 회피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현재 정교하게 제작된 스파이 로봇을 투입해 자연을 탐사하곤 한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했다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경험이 우리의 유전자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가 인류의 문명이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자 선조의 기억으로 말미암은 PTSD가 발병한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먼 과거 인류는 물속에서 대체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확실한 것은 모든 본능에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